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7시 39분인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자세하게 파악해보기 위해선 이 코스피 지수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최고가를 찍는 데까지 수급 쏠림 현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수급 쏠림 현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특히나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만 올라가도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11월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사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투매 물량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즉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기존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이 주포인 외인들이 어떻게 전환을 했다?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파월과 이견 없는 샘플한 여는 총재 12월 금리 인하 지지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 확률 몇 %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려 80%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애초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그널 굉장히 이상하다. AI 버블론이 갑자기 나오고 있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내려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세력들이 여론 플레이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어떻게 했다? 위축시켰다. 그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지금은 다시금 매수세를 넣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2%가량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만들다가 쌍으로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고점인 11만 3,400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떠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 KB증권에서 오늘이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 올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상향했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기존에 15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려줬어요? 17만 원까지 올려줬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렸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우리 삼성전자가 내년과 2027년 각각 115조 원, 124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이 메이저 창구들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메릴린치가 정말 많은 매수세를 넣어줬고요. UBS증권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얘네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기존의 외국인들이 11월에 투매 물량 을 계속해서 던지고는 있지만 월요일만큼은 매수세를 넣어줬었어요. 하지만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또 뭐가 있다?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같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은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매수세를 넣어줬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반등의 가장 큰 시그널이라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비중에 이은 주가의 방향성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감에 있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단숨에 크게 올라갔죠. 근데 고점 이후에 얘네가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였는데 얼만큼 줄였냐? 0.4%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이 줄인 건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52.6% 정도 들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 52.2%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얘네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가를 끌어올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상승에 따른 캔들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윗꼬리를 심심치 않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윗꼬리가 뭐였어요?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즉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나왔고 이걸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다? 다 받아가면서
하면서 비중을 늘려갔다라는 거죠. 심지어 고점 이후에는 기관들도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습, 즉 차익 실현을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가장 손실을 크게 보는 건 누구예요?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이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력들은 절대 여러분들 손실 보는 투자 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 내줌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까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려 2거래일 연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봉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기존에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11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11선에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수세를 집어넣어 줬었습니다. 왜?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자형 상승 파동을 만들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고요. 11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된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애초에 증시 자체에 여러분들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용매매라는 투자자들의 투심은 기존의 투자자들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1선을 절대 이탈시키지 않는 겁니다. 11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중기적 관점으로 하락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매도 물량이 과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손실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매수세를 집어넣어주면서 11선은 절대로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마냥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AI 버블론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전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2008년에 아이폰에서 스마트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발점의 기사를 좀 냈었을 때 아이폰이 많은 기대값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기대값이 선반영되고 우려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리 하락하는 모습,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모습 이건 우리 주주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아이폰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큰 성공 사례로 우리가 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버블로는 당연히 AI를 중심을 두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실적이 여러분들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D램 어떠한 상황입니까? HBM 어떠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이 상황이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 CT그룹에선 말을 했습니다. 고객사들끼리 프리미엄 지불 경쟁에 붙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 더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식이 오른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고 내린다 해서 무조건 100%로 내려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같이 확인해 봤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중기적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레포트들,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기사들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이 또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최고조에 다다르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도 매우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의 끝은 무조건 상승이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금리 인하 사례들을 좀 다 가지고 와봤는데 그걸 모아놓은 지표를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익스펜션이 뭐예요? 금리 경기가 좋았을 때 한 금리나 리셉션이 경기 침체기일 때 한 금리나 올레이트 컷 사이클스가 둘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파란색 선이죠. 왜? 금리 인하가 된 이유는 고용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걸 뭘로 막자? 금리 인하라는 수단으로 막자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셉션을 한번 봐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기대값으로 미리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시장엔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말 그대로 이 세 번째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매번 나와줬다고요.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매번 여러분들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왔는데 세력들은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저점 매집을 이어갔다고요. 세력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해 놓고요.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개인과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다 받는다.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한다? 올려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좀 눌리고 있다라고 해서 토지형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중에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매우 많으실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정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매도는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주주분들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주가를 올려놓고 얘네가 주가를 떨어 놓을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가 매물대 저항을 받는 구간에선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 분할 매도 가져가고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사파 조정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해야 된다. 그럼 결국의 끝은 상승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파 상승 파동 만들어졌고요. 2파 조정 구간이 좀 들어왔었죠.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해서 우려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 2파 조정 하락 파동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도를 이어가고 있던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매수세를 집어넣어주고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3파 상승 파동, 즉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3파 이후에는 뭐요? 또 조정 하락 구간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11만원 부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눌린다라는 리스크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을 보면서 매도해야 돼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혹여나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비중을 늘리시면서 평단가를 낮춰가시면 3파 때 무조건 11만원 뚫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지금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신규 진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밑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캔들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우리가 장 시작했었을 때 매수세를 좀 강하게 넣자고요.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애초에 지금 도지형 캔들이 2거래일 연속 좀 나와줬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쌍도지 나오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반등입니다. 추세 전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제가 주식 공부를 좀 오래 하면서 쌍도지나 밑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캔들이 나왔으면은 추세가 3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꼬리가 좀 강하게 달리거나 쌍도지가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매수세를 좀 집어넣어줘도 되고 분할 매도는 11만원부터 우리가 차차 이어가도록 해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주주분들은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6개월 정도 그냥 주식창 보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4분기 영업이익 내년 2026년 1월, 2026년 3월, 6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나 갭상승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원래 수면 아래로 잠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수면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어떠한 기사가 나왔습니까?
이런 기사가 좀 나와줬죠. 쌀 때 주었다. 돈나무 언니 엔비디아 담았다 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강하게 올려주는 기사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마냥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매도를 가져가실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정말 모든 것들 다 알려드렸거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좀 프리스타일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좀 꼬였던 부분도 있으셨고 뭐 불편해하셨던 우리 주주분들도 계셨을 텐데,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3파 상승 나온다, N자형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매도를 하고 있었던 우리 외국인들이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가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도 다시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많은 정보와 재료들 이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 거고요. 이러한 영상들 저희 채널에서는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타점 잡으셔야 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께 싹 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남들보다 빠르게 시청하셔서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삼성전자 주주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